안녕하세요. 부동산 오네요. 박주연입니다. 전세 월세화 현상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전월세 전환율이 4%에 육박했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기준인데요. 전월세 전환율이 4%인 경우 전세금 1억 원을 월세로 돌리면 연간 400만 원, 그리고 월세로는 약 33만 원을 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지난 4월부터 5개월 연속 월세 거래량이 전세 거래량을 앞지르고 있어서 앞으로 더 오를 것이라는 분석들이 이어지고 있으니까 관련 내용도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부동산 오네요. 다양한 소식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1부에서는요, 전문가와 함께 부동산의 시장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어서 강동구 고덕동에서 다세대 주택 살펴보고 서초구 양재동으로 이동해서 다세대 주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면서 부동산과 관련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전화 02-2638-3994번,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3989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부동산과 관련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저희 이 시간 통해서 많은 정보 제공해 드릴 예정인데요. 오늘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함께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오네요 준비된 오늘 순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부동산 오네요. 오늘 1부에서는요. 먼저 시장의 핵심 이슈 해보도록 할 거고요. 이어서 지역 분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미디어 그룹 김성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 오늘 또 새벽부터 아침부터 또 이게 태풍이 또 지나가길 또 기다리면서 피해 상당히 많이 없으시길 또 바라겠습니다. 올해는 또 유난히 이러한 천재지변이 상당히 많이 또 발생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전염병도 문제지만 뭐 이러한 뭐 태풍이나 또 이런 피해들들 뭐 폭우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걱정이 되다 보니까 저도 뭐 고향이 있고 고향 쪽 많이 걱정이 되긴 하는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 또 많은 시청자분들도 건강에 또 유의하시면서 많은 피해 없으시길 좀 먼저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7월 달 이제 8, 9 우리 재산세를 이제 납부를 하고 있죠. 7월 달과 9월 달에 이제 나눠서 납부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제 보유세 한 부분인 또 재산세와 또 종합부동산세가 항상 요즘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종부세가 이제 절반이 또 통과가 됐고 또 절반은 또 유예가 되면서 또 현재 진행형인 부분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우리가 또 세금 부분은 상당히 또 예민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아직 통과가 됐고 통과가 안 된 부분들 어떤 점이 있는지 한번 또 살펴보도록 또 하겠습니다. 저희 여야에서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한 개정안이 반쪽이 합의가 됐죠. 모든 것들이 합의가 되지 않았고 반쪽만 또 합의가 됐다는 부분 보여드리고 있고요. 또 1가구 1주택이면서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랄지 혹은 5년 이상 장기 보유자에 대해서 종부세에 대한 납부가 유예가 됐다는 부분을 통과가 된 부분들이고 또 일시적 2주택자나 또 상속주택이나 지방의 저가주택에 대해서는 또 1가구 1주택에 이런 세율을 적용하는 특례 부분이 통과가 됐습니다. 올해부터는 이제 적용이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렇다면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야 되는 것들인데 또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특별공제가 3억 원에 대해서 기존에 뭐 11억 원까지 공제를 시켜줬는데 거기에 이제 올해 한시적으로 3억 원을 좀 더 더해서 14억 원까지 공제를 시켜준다라는 그러한 법안이 이야기가 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합의가 불발이 되면서 예전에 그냥 11억 수준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또 종부세의 이러한 계산의 가장 기본이 되는 공정시장가의 비율 자체가 올해 100%로 계산이 되고 있는데 60%로 이제 하향 조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크나큰 문제가 또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60%로 하향 조정하는 부분들이 또 말도 많고 탈도 많았기 때문에 합의가 또 불발이 되면서 좀 더 기다려봐야 이러한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결과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뭐 100%나 60% 무려 40%가 하향이 되는 법안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러한 종부세의 금액에 상당히 크나큰 조정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을 또 아직 현재 진행 중에 있고 합의가 불발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알고 가셔야 12월 달에 납부하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상당히 미리 준비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9월 1일이랄지 9월 7일, 8일 이런 거 중요한 거 아니겠죠? 아무래도 종부세 특례 신청 기간이 올해 9월 중순부터 시작이 되고 11월 말에 이제 종부세 고지서가 각 가정부에 배부가 되면서 12월 달에 종부세 납부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들이 현재 이러한 통과가 됐고 합의가 된 부분들과 합의가 안 된 부분을 알고 계셔야 이에 대한 많은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부세에 대한 부분들 미리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체크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의 허용을 검토한다는 또 내용이 또 이슈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부 부처에서는 추석 후에 부동산 장관 회의에서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 현재 15억 초과되는 이러한 아파트나 부동산에 대해서 이러한 대출이 전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과연 풀 것인지 또 가계부채나 자극이나 투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시장 상황 자체가 현재 하향 평준화가 되고 있고 조정시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금리가 안정화된다면은 대출을 감당하고서도 매수를 할 수 있는 분들은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율적인 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이 허용을 돼야 된다라고 저도 또한 또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조세 정책 및 이러한 대출들이 완화가 돼야 아무래도 거래가 또 활성화가 되고 그 거래가 활성화가 되는 것 때문에 또 정부의 예산이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동산에 관한 이런 조세나 세금적인 부분들이 정부의 예산에 상당히 크나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취득세나 또 보유세, 양도소득세 이러한 크나큰 큰 틀에 현재 상당히 많이 강화하고 있는 세금적인 부분들을 앞으로 점점 완화하지 않을까라는 앞으로 긍정적인 그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쯤에는 많은 이러한 정책들 자체가 긍정적인 변화가 상당히 예상이 되고 세율의 감면이랄지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법안들이 통과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그러한 사이클 자체는 상당히 길게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금리 상승과 인플레이션 시장 자체가 사이클은 짧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조정장을 끝내고 나서 좀 더 좋아지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보면서 오늘 9월 초에 있었던 상당히 많은 이슈들, 부동산에 대한 이슈들 이쯤에서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반기부터 이 종합부동산 세법과 관련한 이제 많은 정책들의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그와 관련된 이슈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어떤 변화들이 예상되는지 관련 내용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요, 세미나에 참여하셔서 다양한 궁금증 해결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부동산 고수가 투자하는 방법은 과연 어떤 방법일까요? 이와 관련해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02-2638-3994번으로 전화 주셔서 선착순으로 진행되는 만큼 선착순으로 내가 들어서 이와 관련된 좀 정보들을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빨리 수화기 들어서 02-2638-3994번으로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김성진 소장이 선별한 부동산 정보들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지역 강동구 고덕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 고덕동에 위치한 투룸 다세대 주택입니다. 위치는 9호선 연장 예정역인 샘터공원역에서 도보로 약 1분 거리고요. 현재 시세 5억 3천만 원에서 5억 4천만 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황금 노선인 9호선 신설역 역세권에 위치한 투룸 다세대 주택입니다. 어떤 매력이 있는 그런 매물인지 자세한 투자 포인트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렇죠. 강동구지만 강남 4구에 이제 편입이 되면서 아무래도 강남권, 강 아래에 있는 지역들 중에서도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또 이런 서초, 강남, 송파, 강동구 이것들이 함께 많은 도시화와 함께 진행이 되면서 한강변을 끼고서 그런 혜택을 느낄 수 있는 입지로서 또 정비 사업들이 상당히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가로주택이랄지 또한 이러한 각종 정비 사업들, 재개발과 재건축, 또 모아주택, 가로주택, 역세권 사업이랄지 신석통합기획이랄지 정비 사업에 대한 분류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것들이 과연 어떠한 방향성으로 지나가는 것이고 그런 혜택들이 어떠한 입지에 또 적용이 되면서 이 지역들이 과연 얼마나 많은 유망한 그러한
개발에 영향을 품고 있는지 입지에서 그 모든 것들이 밝혀지기 때문에 이 강동구 자체, 고덕동 자체는 그 마지막 남은 입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현재는 이제 9호선 센터공원역이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도보권 1분권이기 때문에 초역세권이죠. 역세권 중에서도 거의 뭐 초역세권이다 보니까 역세권은 아시지 않습니까? 배신하지 않습니다. 역세권은. 자, 투룸의 다세대 주택이고요. 면적 자체가 29제곱이 좀 30제곱이 좀 안 되기 때문에 한 13평에서 한 14평 정도의 크기를 가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지 지분 자체가 중요하겠죠. 이 지역은 6평형을 대지 지분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대지 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아무래도 5평, 3평, 4평 이런 소규모의 대지 지분은 상당히 또 위험성을 안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적으로나 보나 안정적인 또 6평대의 지분을 갖고 있다는 점도 하나의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가격 자체가요. 5억대 초반에 형성되어져 있고요. 이 지역은 노후도된 지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세가율이 좀 낮습니다. 낮은 전세가율을 또 활용하셔서 한 2억 원대 초반이겠죠. 2억 2천에서 한 2억 3천만 원이면 접근할 수 있는 금액대. 현재 이러한 개발에 유망한 지역도로 투자금 자체가 가성비적으로도 합리적인 가격을 또 가지고 있는 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9호선 연장선 앞서 말씀드린 9호선이 지나가는 지역이에요. 그것도 초역세권으로도 지나가고 현재 주거 지역만 상당히 많이 있다면은 앞으로 이 업무 단지가 현재 개발 중이기 때문에 대형 규모의 업무 단지가 강남과 또 영등포와 또 용산이랄지 그것을 함께 어깨를 나눠낼 수 있는 대형 규모의 업무 단지가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업무 타운과 이런 주거 시설과 균형적인 발전이 상당히 기대가 될 수밖에 없고요. 이 가능성을 상당히 봐야겠죠. 우리가 보는 것들은 이 재개발 가능성, 각종 정비 사업의 가능성들이 상당히 풍부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미래 가치 또한 상당히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라인들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9호선이 이제 연장 사업을 통해서 이 샘터공원역에 들어오게 되죠. 아무래도 고덕동 자체는 이 9호선 바로 옆에 입지에 있다 보니까 저층 주거지죠. 마지막 남은 저층 주거지에다가 노후화된 지역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눈여겨보셔야 되는 입지에 9호선의 샘터공원역까지 들어오는 라인도 확인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바로 반대편에는 이제 고덕 비즈밸리가 상당히 한강변을 끼고서 업무타운이 상당히 많이 형성이 되어지고 있죠. 현재 진행 중이고 앞으로 하나 둘씩 이제 완성이 되기 때문에 이 지역에 이런 고층 빌딩들의 업무 시설이 꾸준히 들어올 수밖에 없는 입지를 또 자랑하고 있고 바로 맞은편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중요한 점이고 주변에 이런 고덕의 신도시랄지 미사 신도시 지역들이 기본적인 가격 정보들을 상당히 밑바탕을 깔아주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가격 형성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입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이제 고덕동이죠. 고덕 2-2지구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입지 중에서는 이 역세권에 가깝고 바로 맞은편에 고덕 비즈밸리가 생겨나기 때문에 이 대형 필지 안에서 상당히 개발의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주변에 녹지 공간이나 학군들 그리고 각종 교통의 개발들도 이 지역 안에 모두 품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동이율이랄지 노후동수 또 주차난이나 이런 각종 필지들 과소필지 이런 것들이 점수가 상당히 현재 높은 점수를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신속통합계획이나 역세권이나 또 이런 모아타운이랄지 각양각색의 방향성을 상당히 열어둘 수밖에 없는 상당한 그런 해당 입지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서울시 2040 계획에서도 이러한 유연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때문에 앞으로 충수 규제가 폐지가 됐고 유연적인 이런 슬림화된 높은 충수의 개발들이 재개발과 재건축을 통해서 한강변을 끼고 있는 지역들에 꾸준하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요건들도 2040 기본 계획에서 상당히 잘 나타내고 있고요. 그 위쪽에 위치한 이 비즈밸리의 이러한 모형인데 비즈밸리도 문화와 유통 상업이랄지 비즈니스, R&D, 호텔, 컨벤션 각양각색의 업체들이 이곳에 150여 개 기업들이 집약적으로 조성이 되는 거예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이곳에 들어오기 때문에 직주 근접도 좋아지고 내 집 바로 맞은편에 이러한 업무 타운들이 대형 상권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케아랄지 또 유명한 상권들과 함께 이런 업무 타운들도 함께 시너지를 얻으면서 균형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요건들이 상당히 충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9호선 외에도 9호선이 물론 메인 역할로 할 수 있겠지만 또 5호선이나 8호선들 또 각양각색의 강동구를 대표하는 지역들 자체가 지하철 자체들이 계속 연장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곳곳에 배치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중교통이 중요하잖아요. 지하철 라인들도 상당히 곳곳에 많이 생겨나면서 이런 강남 4구의 벨트를 형성하는 것이 아닐까 또 싶습니다. 또 구리에서 시작이 돼서 또 안성을 거쳐서 세종까지 연결되는 이러한 제2경부 고속도로가 올해 연말에 안성까지의 개통이 또 예정되어져 있고 24년도까지 세종까지 연결이 되는 것인데 아무래도 이 구리를 지나서 고덕동 바로 옆을 뚫고 지나가기 때문에 다양한 사업비들이 이곳에 또 투입이 되고 그것들이 또 토지가 또 흡수를 하고 큰 교통망 기준 축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개발들이 품고 있기 때문에 왜 이 지역 주변으로 이러한 고속도로가 뚫리고 새롭게 연결이 되는지 그러한 입지 자체가 이러한 균형적인 발전을 통해서 업무와 주거와 교통까지 균형적인 부분을 만들어내는 그런 대형 규모의 개발들도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강동구 고덕동이죠. 5억 3천에서 한 5억 4천만 원대의 현재 시세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전세 금액 자체가 현재 3억 원대 초반에 흡수가 되고 있고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2억 원대 초반, 2억 2천에서 한 2억 3천만 원 정도면은 가능성이 미래적인 개발에 많은 다양한 방향성을 열어두고 있는 고덕동에 이러한 투자할 수 있는 금액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월세를 희망하신 분들은 한 보증금 5천만 원 정도 수준에서 한 120에서 한 130만 원까지도 충분히 수익형으로도 가능한 또 강동구 고덕동에 위치한 투룸의 다세대 주택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9호선 연장역 역세권에 위치한 데다가 직주 근접이 입지해 있고 미래 가치가 상당히 기대되는 강동구 고덕동 투룸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부동산과 관련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나가고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02-2638-3994번 문자샵 3989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부동산 지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서초구 양재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3호선과 신분당선 환승역인 양재역에서 도보로 약 7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다세대 주택의 현재 시세가 3억 2천만 원에서 3억 3천만 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3호선과 신분당선을 이용할 수 있는 양재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또 어떤 매력이 있는 매물인지 이야기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렇죠. 이번엔 아래쪽에 서초구로 왔습니다. 서초구는 살기 좋고 상당히 학권 좋고 또 개발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토지의 가치가 상당히 높게 일어나고 있는 지역들이고 또 그중에서도 이 양재동 자체가 현재는 저평가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입지와 또 그 많은 개발들이 또 완성이 되는 단계에 이르렀을 때는 새로운 재평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되고요. 그곳에 위치한 또 양재동이고요. 양재동 자체는 현재 3호선과 또 신분당선 두 개의 역사를 갖고 있는 또 더블 역세권을 갖고 있고요. 거기에 GTX 라인이 들어오기 때문에 GTX 라인, GTX-C 라인 자체가 또 양재역으로 들어오면서 새로운 대형 역사가 또 탄생될 또 예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곳에 1인 가구가 상당히 살기 좋은 테라스형의 다세대 주택이고요. 아무래도 면적 자체가 원룸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혼자서 1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과 공간을 제공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자, 가격 자체가 이제 3억 2천에서 3억 3천만 원 선에 현재 유지가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높은 전세가율, 이 지역은 아무래도 전세가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인기 지역이고 임대차 시장이 아무래도 전월세 시장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한 4천에서 5천만 원 정도 수준이면은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금액대에 또 보여주고 있고요. 강남 3구 중에 가장 저평가된 지역이 양재동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토지의 가격에서도 보여주고 있고요. 아무래도 1년 전이나 2년 전 점점 더 오르는 폭이 상당히 많이 오르는 폭이 빨라지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현재 진행형으로 보자면은 양재동 자체의 현재 가치는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임차 수요, 앞서 말씀드린 임차 수요와 다양한 직장군들, 주변의 직장군들이 너무나 다양하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직주 근접성과 이런 안정적인 임대차 시장을 기본 바탕을 너무나 잘 깔아주고 있고요. 교통과 일자리와 또 인프라, 또 그러한 환경적인 부분들 그런 것들이 이러한 균형 발전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다양한 개발들도 현재 진행 중에 있다 보니까 현재 가치보다도 더욱더 미래 가치가 기대가 될 수 있는 입지를 또 다지고 있고요. 자, 양재동의 위치는 양재천을 끼고서 메인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양재천이 흐르고 있고요. 천변 주변으로 대치동이나 도곡동이나 이쪽 라인들 자체도 현재 도시화가 많이 진행되고 있으면서
각종 개발들이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고 도곡동의 학원가랄지 반대편의 개포동 라인들의 재건축도 상당히 진행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개발들이 상당히 많죠. 유명한 학원가랄지 또 천변을 끼고서 도시화가 상당히 잘 진행이 되고 있고 뭐 구룡산이랄지 말죽거리 공원이나 이런 몽마르트 공원이랄지 각종의 공원 시설들, 녹지 공간과 천변이 흐르고 있는 지역 이러한 두 가지 요건을 충족을 시켜주는 양재동의 입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고요. 가운데는 이제 양지역이 위치하고 있는데 현재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신분당선과 또 3호선 두 개의 역상권을 갖고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GTX C 라인 자체가 양재동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 이 GTX 라인의 기대감을 한 몸을 맡고 있는 또 양재역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변에는요, 바로 위쪽에 이제 한정거장만 올라가면 강남역이 기다리고 있고 강남역의 메인 상권들도 너무나 잘 아실 것 같고요. 각종 일자리가 너무나 많잖아요.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삼성역이랄지 좌측에 이러한 테헤란로의 메인 개발이랄지 우측에 테헤란로의 연장선상에 있는 서초대로의 개발 계획이나 이러한 GTX 라인들의 연장선상에 있는 삼성역과 양지역이 GTX 역사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각양각색의 개발들이 좀 무궁무진하게 이런 배치를 잘해주고 있죠. 아래쪽에 양재 R&D 단지나 양재 IC 부근의 다양한 개발들. 현재도 일자리가 많지만 주변에 일자리 타운이 늘어나고 있는 이러한 개발들의 부지들이 계속적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다양한 개발과 한정거장과 도보권 안에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입지를 또 제공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양재동 주변에는 다양한 노선들, 지하철 역세권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기대가 될 수밖에 없죠. 여기에 GTX 라인이랄지 각종 광역철도망들, 또 위례신사선, 신분당선 이런 것들이 연장 사업이 계속 되기 때문에 곳곳에 추가적인 노선들이 또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양지역에서 이제 한정거장 위로 올라가면 강남역, 테헤란로와 함께 이러한 서초대로의 개발 계획도 그 연장 성산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테헤란로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서초대로의 개발 계획 자체도 다양한 이런 쇼핑과 업무 시설이 새롭게 탄생이 되는 것들, 고층 빌딩들이 줄줄이 들어서기 때문에 그 지역에 일자리 또한 상당히 많이 탄생될 수밖에 없는 요건들을 가지고 있고요. 삼성과 수서와 양재, 이 GTX 라인들이 들어오는 강남 권역에 이 GTX 권역들이 들어오는 라인들은 상당히 기대할 수밖에 없겠죠. 그곳에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역세권이 새롭게 생겨나고 이런 GTX 라인을 연결을 시켜주면서 더욱더 교통이 편리해질 수밖에 없는 요건들을 또 보여주고 있고요. 신분당선의 연장 사업도 마찬가지죠. 강남역과 바로 아래 양재역이 위치해 있지만 바로 아래쪽에는 이제 판교의 이런 실리콘밸리랄지 강남권의 메인 업무 타운들 그리고 앞으로 용산의 국제 업무 타운까지 다양한 업무처가 생겨나는 것들에 연결을 신분당선 연결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할 수밖에 없는 노선들도 양지역을 뚫고 지나간다는 점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서초대로의 개발 계획이나 또 각종 교통의 개발 계획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큰 개발이죠. 아무래도 경부고속도로의 지화 사업도 바로 이 양재동 주변을 바로 뚫고 지나가기 때문에 한남 IC에서 양재 IC까지 이어지는 이러한 고속도로의 지화 사업들도 또 부지가 없는 것들을 활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로를 지하로 넣으면서 위쪽에 생겨난 부지들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공원이랄지 업무타운들 또 도로가 없어지는 그러한 환경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많은 환경이 좋아지고 그동안 없었던 부족했었던 인프라 시설들도 곳곳에 배치가 새롭게 되기 때문에 더욱더 좋아지는 삶의 질과 환경이 좋아질 수 있는 여건들도 충족을 시켜주는 대형 개발의 지화 사업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는 양재 IC 주변에는 이런 플래티폼 시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주변에 가용 부지, 땅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땅들을 활용할 수 있고 이 IC 부근의 땅들 자체를 또 새롭게 또 활용을 하면서 현재 이러한 대형 이러한 현대기아차의 메인 이런 기업들도 입지해 있겠지만 카이스트나 곳곳에 화물 터미널이랄지 또 이 마트랄지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이 IC 주변으로 새롭게 부지를 조성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 IC 주변에 양재 IC 주변에도 다양한 업무처들이 새롭게 생겨나는 소식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3억 2천에서 3억 3천만 원대 현재 가격을 형성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전세 가격 2억 7천에서 한 2억 8천만 원대에 현재 충분히 시장에서 흡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 4천에서 5천만 원 이런 저평가된 그런 금액들로 접근할 수 있는 금액대의 이런 소액적인 부분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월세로 임하신 분들은 보증금 한 1,000만 원 수준에서 한 100에서 110만 원까지도 충분히 이런 월세로도 수익형으로도 가능한 또 양재동에 위치한 이런 다세대 주택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남 3구 중에서 가장 저평가된 지역입니다. 양재동이었고요. 풍부한 임차 수요는 물론 다양한 직장군과 직주 근접 환경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메리트를 안고 있는 양재동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부동산과 관련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02-2638-3994번 문자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서 더욱더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세미나 참석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부동산 고수가 투자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 함께 세미나로 진행이 됩니다. 02-2638-3994번으로 이 역시 전화 주시면 세미나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1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또 다른 매물 정보와 함께 돌아오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부동산 온에어 생방송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부동산과 관련된 궁금한 정보 있으신 분들 02-2638-3994번 문자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시면 속 시원하게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에서도 계속해서 지역 분석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2부에서는요. 먼저 이제 서울시에서 개발에 대한 의지가 강한 지역 중 한 곳이죠. 창동 역세권 중심으로 미래 가치가 기대되는 곳입니다. 도봉구 창동에서 3룸 다세대 주택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교통 여건 개선과 신도시 개발로 지역 가치 상승이 점점 더 이뤄지고 있는 곳입니다. 특히 강남 생활권 공유가 가능한 장점이 큰 지역인데요. 하남시 감북동에서 3룸 다세대 주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지역, 먼저 도봉구 창동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도봉구 창동에 위치한 3룸 다세대 주택입니다. 위치는 1호선과 4호선 환승역인 창동역에서 도보로 약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현재 시세 4억 1천만 원에서 4억 4천만 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창동 역세권 개발의 수혜가 예상되고 있는 3룸 다세대 주택입니다. 이 매물과 관련된 소개는 부동산 미디어그룹 김기현 팀장 통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부동산 미디어그룹의 김기현 팀장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만나볼 지역, 이런 수도권, 서울 내에서도 동북부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동북부에 위치한 그러한 지역에서도 앞으로의 이런 개발 호재 그리고 지역적인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러한 호재를 갖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제 도봉구 창동이라고 하는 지역이 되겠는데 도봉구 창동 이곳으로 이제 GTX가 들어오게 되고 도로의 여건망과 주변 지역의 신경제 중심지로 탈바꿈이 되는 그러한 내용을 갖고 있는 도봉구 창동 1호선과 4호선의 더블 역세권으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3룸 형태의 다세대 주택, 화장실 3개, 방 3개, 화장실 2개의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금액대 4억 1천에서 4억 4천만 원대 형성이 되어져 있고 전세 안고 투자하셨을 경우에 4,500에서 6천만 원의 투자 금액 발생하시는 그런 형태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서울 2030 플랜 이런 서울의 이런 10년 주기로 나타내는
장기적인 플랜이죠.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7광역 중심지, 창동 3개를 중심으로 해서 도시를 개발시키겠다는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인 점을 살펴볼 수 있고, 주변 지역의 생활 인프라가 굉장히 잘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곳 베드타운으로 형성된 지역이다 보니까 그 거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나 또 학군들이 다채롭게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또 도봉구의 꾸준한 또 인구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GTX 창동역이 들어서게 되고요. 또 창동 노원 주변으로 해서 다양한 재건축과 재개발 호재까지 안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 지역이 갖는 가치가 굉장히 뛰어난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서울 2030 플랜의 중심 지역이자 편리한 생활 인프라가 형성되고 있는 도봉구 창동입니다. 다양한 개발 소식이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가 되는 지역이기도 한데요. 자, 그렇다면 이곳 살기는 어떤지 자세한 주변 입지 환경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도봉구 창동 우선 지하철을 한번 보시면요. 1호선과 4호선이 지나는 더블 역세권이지만 앞으로의 GTX의 노선의 추가로 트리플 역세권으로 변신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 되겠죠. 1호선과 4호선 같은 경우는 지금 또 남양주 진접 지역으로 또 연장이 되었고, 그 차량기지, 창동에 차량기지가 있던 부분들이 남양주로 확장이 추가적인 지하철 노선 확장이 됨으로써 그 부지를 가용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까지 생기는 부분들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4호선 진접 아래쪽으로는 또 서울역 방향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노선, 노원역 같은 경우도 위쪽으로는 의정부와 아래쪽으로는 강남권의 접근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지하철, 이 안쪽에 위치한 지역이 창동상계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인 점인데, 앞으로 굉장히 많은 일자리가 증가되고요. 지역적인 상권이 발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통 여건이 뛰어나지고 주변 지역으로 풍부한 배우 수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창동상계 자체적인 개발로 인해서 과거 베드타운에서 벗어나 이제는 과거에서 이제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거 지역이 집중적으로 조성이 되었던 지역들이 이런 베드타운에서 벗어나 새롭게 탈바꿈되는 신경제 중심지로 탈바꿈이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의 경제적인, 문화적인 활력 창출이 될 수 있는 모습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창동상계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주변으로 해서 오래된 이런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도 준비합니다. 노원 주변들만 해도 이런 안전진단을 통과한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도봉구 창동 주변으로 해서도 이런 쌍문이랄지 방학, 저층의 노후된 주거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또 모아주택이랄지 이런 신통기랄지 그런 식으로의 다양한 개발들도 주변에서 다양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호재를 안고 있는 지역이 도봉구 창동의 입지가 되겠습니다. 네, 도시지역 활성화 지역에 포함되다가 신도시로 탈바꿈하고 있는 도봉구 창동입니다. 그동안 이제 노후된 부분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더욱더 개발 소식이 반갑게 들리는 지역이기도 한데요. 자, 그렇다면 개발 호재는 또 어떤 것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호재 소식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일자리가 늘어나는 호재에 대해서 이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서울 아레나, 굉장히 큰 규모의 콘서트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곳과 연계해서 일어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곳에 뭐 뜬금없이 이런 콘서트장이 왜 들어서냐? 그건 도시의 개발 계획에 연계되어 있는 그런 사업들로 연결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우선 이 안에 들어가는 자세한 내용들, 약 2만 녀석의 대형 콘서트장이 구비가 되고요. 연간 90회 이상 공연을 할 수가 있습니다. GTX의 노선에 들어서게 됨으로써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수가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광활 교통망도 생기고 도로의 여건도 좋아지는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수가 더 많이 늘어날 수 있게 되겠죠. 거기에 코로나가 종식이 된다면 이런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의 수가 다양하게 더 많아지게 될 거고, 그 방문객들이 자연스레 서울 아레나로 발길을 돌릴 수 있는, 왜냐? K-팝 전문 공연장이기 때문에 이곳을 방문해서 K-팝 전문 건물수를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이 되어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공연장이 생기고 그 주변으로 종합 공연장과 대중음악 지원 시설, 이런 다채로운 문화 공간이 조성이 되어 있는 그런 사업들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것과 같이 연계될 수 있는 사업, 창업 및 문화산업 단지가 이제 공사 중인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하 7층에서부터 49층으로 이루어진 이 안에 카카오를 비롯해서 300여 개의 이제 문화 기업 등이 입주가 되고, 또 이 안에서 다양한 콘텐츠들이 생산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들, 다양한 일자리가 생김으로써 동북부 문화의 일자리,
문화 거점으로 탈바꿈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 만나볼 수가 있겠고요. 또 창업을 지원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이곳에서 다양한 이런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만들어지는 우수한 콘텐츠들이 생산이 되고요. 이곳에서 유통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서울 아레나에서 소비가 될 수 있는 이런 삼박자가 고루 맞춰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가 있겠죠. 지역적인 상권의 발전까지 겸하면서 지역이 같이 커나갈 수 있는, 말 그대로 자족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이 되어진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그 옆으로도 다양한 개발 호재 같이 엮여져 있는데, 우선 또 창동의 민자 역사가 다시 한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창동의 민자 역사, 빨간 철골 구조물로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부분들이 다시 한번 새롭게 변신하는 이러한 복합 환승 센터와 같이 그 결을 같이 하게 되겠는데, GTX의 노선의 확장과 그리고 창동의 민자 역사 같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그런 개발 확인해 볼 수 있고, 또 그 주변으로 해서 인공지능 과학관할지 창동이 아우르네 이런 지역적인 문화 거점까지도 구성이 되어집니다. 또 중랑천 건너편 쪽으로 해서 창동의 차량기지가 남양주로 이전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도봉의 운전면허 시험장 부지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큰 규모의 부지가 앞으로의 또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발전을 꾀하는 그런 모습들, 세계 최고의 의료 관련된 시설들을 이곳을 또 이제 유치하겠다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또 도봉구, 그 노원구 내에서도 다양한 이런 회사들과 긴밀하게 협약을 해서 서울대 병원, 그리고 삼성모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과 같은 이러한 기업 등을 유치하겠다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고, 바이오와 관련된 이러한 시설들과 또 아래쪽으로는 복합단지, 그리고 주변으로 해서 마이스 산업단지까지 꾸며질 수 있는 코엑스 규모의 또 대단하게 발전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 모든 호재의 정점을 찍을 내용이 되겠죠. 바로 GTX의 신호선이 도봉구 창동으로 들어서게 되어집니다. 도봉구 창동 위쪽으로는 양주에서부터 아래쪽으로는 수원 라인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 광역 교통망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바로 창동에서부터 강남까지의 접근성이 굉장히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는 그러한 대중교통이 생긴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지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더라도, 도로를 이용하시더라도 1시간가량이 걸리는 그런 강남과의 접근성이 되겠는데, 앞으로 이러한 광역 노선이 생긴다면 10분대에서 20분대 이동할 수 있는 이러한 노선이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혜택만 받더라도 주변 지역, 삼성 주변으로 해서 마용성광이 위치하고 있는데, 그러한 지역들보다 더더욱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러한 노선이 생김으로써 이런 마용성광에 뒤지지 않은 입지까지도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소식도 같이 겸하고 있죠. 동부간선도로 같은 경우는 지금 동부간선도로 주변에서 돌아가는 길로 해서 지금 차량이 이동하게 되겠는데, 왕십리 주변이나 이러한 주변들에서 병목 현상으로 인해 차량이 굉장히 막히던 부분들이 대심도를 통해서 영동대로까지 다이렉트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도로의 여건까지도 좋아지는 부분들, 그런 호재를 안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도봉구 창동에서 만나는 쓰리룸 형태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금액대 4억 1천에서 4억 4천만 원대 형성이 되어져 있고, 단지형 주택으로 되어져 있으면서 또 지하 2층까지 구비되어 있는 주차장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다세대 주택에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지하 주차장을 겸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금액대 3억 7천에서부터 3억 8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은 4,500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새 들어서 이제 금리가 올라감으로써 이런 월세가 또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월세 시세 현재 5천에서 110에서 120만 원 이상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상 대출 금액 2억 원에서 2억 5천 정도 보신다면 실제 투자 금액은 1억 8천에서 2억 2천만 원의 투자 금액 발생하시겠습니다. 네, 도봉구 창동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개발 호재와 함께 GTX라는 호재까지 만남으로써 더욱더 많이 변신을 기대되게 하고 있는 도봉구 창동이었고요. 도봉구 창동 3룸 다세주택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02-2638-3994번 문자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부동산 지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하남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감북동에 위치한 3룸 다세대 주택입니다. 위치는 9호선 둔촌 오륜역에서 도보로 약 10분 거리고요. 현재 시세가 5억 1천만 원에서 5억 1,500만 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역시나 황금 노선인 9호선을 끼고 있습니다. 둔촌 566 역세권에 위치한 쓰리룸 다세대 주택. 어떤 매력이 있는 매물인지 투자 포인트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 지역은 하남시에 위치한 간북동이 되겠습니다. 간북동 조금 생소하게 좀 들릴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될 수가 있겠는데 서울권에서 가장 근접한 지역으로 볼 수 있는 경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맞는 이름에 걸맞게 9호선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9호선을 도보권에 이용이 가능하시고 쓰르름 형태의 다세대 주택 이곳이 갖는 최대의 강점 앞으로의 개발이 기대되는 그러한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보금자리 주택으로 선정이 되었다가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취소가 되었던 하지만 다시 한번 그 개발을 꾀하는 그러한 지역 하남시 간북동이 되겠고 금액대 5억 1천에서 5억 1,500대 쓰르름 형태인데 금액대가 주변의 강남권에 비해서 굉장히 낮게 형성이 되어져 있죠. 하남시 간북동 서울과의 접근성은 좋지만 지리적인 이름은 우선 경기권이다 보니까 금액대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투자 금액 1억 1천에서 1억 3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강남과의 접근성, 사거리 하나를 두고 왼편은 서울, 오른쪽은 경기권이다 보니까 생활권인 강남, 그리고 송파, 강동의 접근성이 굉장히 용이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고요. 지하철 노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 지역에도 신도시가 계속해서 확장이 되어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3호선의 9호선, 그리고 주변 지역의 고속도로까지 이런 교통의 생활 인프라가 굉장히 뛰어난 모습들, 여기에 활용 정점이 되겠죠. 하남의 퓨처밸리가 조성이 됨으로써 이군 역시도 자독성이 뛰어날 수 있게끔 이런 개발들, 신도시 개발 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투자 관심이 증가되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양한 개발 호재 소식들이 들리고 있어서 더욱더 기대가 되는 지역입니다. 특히나 이제 교통망 신설 그리고 이제 신도시 개발 기대감까지 품고 있는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살기는 어떤지 입지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네, 사거리 하나를 두고 서울과 경기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빨간 사거리 중심부로 해서 왼편이 서울이 되겠고요. 오른쪽이 간북동이 되겠습니다. 하남시 간북동 아래쪽으로 이제 가밀지구가 형성이 되어져 있는데 이곳으로 3호선의 연장 라인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런 3호선 혜택 받아볼 수가 있겠고 지금 다니는 지하철 노선 둔천 오륜역 9호선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9호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빠른 급행 노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접근성, 주변 지역의 접근성을 굉장히 높여주는 그러한 노선의 확장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9호선 같은 경우는 위쪽으로의 또 연장 소식까지 또 같이 겸하고 있죠. 또 이쪽에서 이제 5호선 이용하신다면 5호선은 또 영등포 권역으로의 접근성, 도심 CBD 지역인 종로 지역의 접근성도 굉장히 높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가장 중요한 장점은 이러한 잠실의 업무 생활 권역과 위쪽으로는 강동과 천호의 업무 권역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그 주변 지역 강남의 생활권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지금 형성되어져 있는 투룸의 가격대가 5억에서 6억 원, 많게는 뭐 7억, 8억까지 호가하는 시점에서 둔촌 오륜역 주변에 간북동에 위치한 쓰리룸 형태가 5억대 형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굉장히 높다. 거기에 더불어서 간북지구 같은 경우는 앞으로의 개발, 이러한 4기 신도시랄지 그러한 신도시로서의 역할까지도 해낼 수 있는 그러한 입지적 장점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뒤쪽으로 형성되어져 있는 3기, 교산의 3기 신도시가 형성이 되어져 있고 하지만 그것보다 서울에서 가까운 지역이 바로 간북지구가 되겠죠. 이러한 간북지구, 이런 그 서울권에서 근접할 수 있는 노른자 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가 이제 또 올해 연말에 개통이 될 예정입니다.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의 또 초기 IC를 만나볼 수 있는 접근성 또한 굉장히 좋은 부분들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강동의 천호 업무 권역, 송파 잠실 권역 가깝다고 설명드렸었고 차량으로 이동하시더라도 이러한 올림픽대로까지 차량으로 안 막히는 시간대 5분권, 차량이 조금 막히더라도 10분대 이동할 수 있는 그러한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부분들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다채로운 주변의 개발이면 개발, 도로의 여건까지도 같이 겸하고 있는 지역이 간북동이 되겠고 주변 지역에 또 이제 1기, 2기, 3기 신도시가 형성이 되어져 있는 부분들 앞으로의 이러한 개발 등은 강남권을 주변으로 해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이유 여타 다른 타 지역에 있는
형성되어져 있는 이러한 신도시들의 가격보다 강남권에 형성이 되어져 있는 이러한 신도시들의 가격대가 더 높이 형성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한번 의견을 제가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GTX의 노선에 들어오는 A 노선과 GTX의 C 노선 이러한 라인들도 결국 삼성역으로 이어지게 되죠. 이런 강남의 접근성을 더더욱 높여줄 수 있는 이러한 지리적 장점이 이곳에서 만나볼 수 있다. 그럼 가격적인 메리트 또한 높게 형성이 되어져 있는 부분들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뒤쪽으로는 또 교산의 신도시가 이제 굉장히 이제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교산의 신도시 이쪽으로 해서 3호선의 연장 소식과 5호선의 연장 소식을 같이 겸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만나볼 수가 있겠고 3호선 연장 소식 설명을 드렸고요. 그 뒤쪽으로는 또 9호선의 연장 소식까지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병원까지 개통된 부분들이 4단계 사업으로서 샘터 공원역까지 연결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 샘터 공원역 같은 경우는요. 9호선의 4단계 사업으로서도 그 가치를 발휘하고 있지만 샘터 공원 위쪽으로 형성이 되어져 있는 고덕의 비지밸리와도 같이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약 3만 8천 명의 일자리가 형성이 되어지는 이곳 역시도 굉장히 큰 규모의 사업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는데 이곳 9호선을 가지고 있으면서 일자리가 일어나는 부분들 마치 마곡의 산업단지처럼 이곳 역시도 개발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거기에 또 한강이라는 또 메리트를 갖고 있습니다. 한강이라는 메리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받아보는 일자리의 수요가 이거 간북지구로의 연결성을 높여주는 부분들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남시 주변 일대 교통망도 갈수록 좋아지는 부분들, 하남시 주변으로 해서 이런 올림픽대로와 주변 지역의 강변북로에 차량이 많이 막히는 부분들, 그러한 부분들이 바로 구리-IC 주변, 강동-IC 주변에서 굉장히 일어나고 있는데 수도권 외곽 순환도로에 이러한 막히는 부분들도 주변의 도로 여건이 좋아지면서 그러한 부분들, 여기에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가 또 생기기 때문에 주말간 드라이브 가시기에도 좋은 환경이 그러한 부분 좋아지는 부분들 만나보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가 올해 연말에 개통이 될 예정입니다. 포천에서부터 세종까지 이어지는 라인들, 서울에서부터 세종까지 90분, 약 100분대에서 70분대로 이동할 수 있는 이러한 고속도로 환경 좋아지는 부분 만나볼 수 있겠고 그 안에 초이-IC가 이제 들어서게 되는데 초이-IC 같은 경우에도 하남의 퓨처밸리가 주변으로 해서 생기게 될 예정입니다. 이곳 역시도 하남의 퓨처밸리, 판교의 테크노밸리처럼 그만큼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일자리가 늘어나고 그쪽 감일동 주변으로 해서 앞으로의 개발까지 같이 겸하게 된다면 이곳 역시도 메모드급 사업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직가적인 이러한 입지적 장점을 살린 첨단 문화 복합 공간이 생기게 되고 인구의 유입 또한 기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굉장히 큰 집가 상승을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남시 간북동 스르림 형태의 다세대 주택이 되겠고요. 금액대 5억 1천에서 5억 1,500만 원대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사업자를 통해서 취득세적인 부분에서 절세할 수 있는 부분도 확인해 볼 수 있겠고 3억 8천만 원에서 4억 원의 전세가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억 1천에서 1억 3천만 원 금액의 투자 금액 발생하시겠고요. 월세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보증금 월 1억에 약 150만 원의 월세 수익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하남시가 2019년 땅값 상승률 전국 1위 그리고 2020년 전세값 상승률 전국 1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강남과의 접근성이 굉장히 우수해서 그만큼 또 선호 주거지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하남시 간북동에서 3룸 다세대 주택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나가고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02-2638-3994번 문자샵 3989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더불어서 부동산과 관련된 더욱더 궁금한 점들 해결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세미나 참석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부동산 고수가 투자하는 방법은 과연 어떤 방법일까요? 이와 관련해서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세미나 참석하고 싶으신 분들도 02-2638-3994번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 오늘 이 시간 통해서 많은 부동산 정보 제공해 드렸는데요. 저희 오늘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길 강조드립니다. 저희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